서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사암침법 티칭 매뉴얼. 사암침법은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환자들에게 적용 불가합니다. 또 가르쳐 주기도 어렵죠.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제20장 적지문 중에서 이번 시간은 강론 세 번째증 비기, 답답할 비, 기운 기, 비기라고 하는 병은 달리 비장 덩어리병이라고 합니다. 비적이라고 하는데요. 견증, 위원에 복반대의 경물이 생기하여 사지를 불수하며 황달을 바라며 음식이 살로 가지 않는 증, 요법, 소부, 대도를 포하고 대돈 음백을 사하라 비정격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암도인께서는 이 비적, 세 번째 증, 비기 이것을 난경 제56난에서 인용하시고 비정격을 제시하셨는데요. 난경 원문에 보면 비지적 명월 비기라, 비장의 덩어리병을 비기, 답답할 비기라 하는데 제 위원, 위원 부위에 그 덩어리병이 있고 복대 여반의 형상으로 쟁반을 툭 엎어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 통증 등등, 그것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사지, 불수, 사지를 잘 못 쓰며 황달을 바라고 먹은 음식이 살로 가지 않아 비쩍비쩍 마른다 했습니다. 사암도인 침구요결 제20장 적지문 제1증은 이름이 한글로 비기였어요. 그런데 한자가 다르죠. 제1증 간의 덩어리병은 살찔비 그리고 기운기, 세 번째 증 비장의 덩어리병은 답답할 비, 기운기. 그런데 제1증 간적은 간기 울결로 인해서 생기는데 간은 대부분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만 간기 울결이 되면 즉 포털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간으로 연락되는 비장, 위, 췌장, 소장, 대장 등등의 정맥은 모두 다 영양분을 실어서 간으로 보내는데 그 간 문맥이 그만 역류한다. 무엇 때문에? 포털 하이퍼텐션, 간에 압력이 차면 그러면 역기, 간기 울결이 되어서 역류한다. 간 정맥이 역류하게 되면 비장이 거의 2배 가까이로 붓는다. 그래서 간기 울결 때문에 비장 종대가 생긴 것을 동의학에서는 간적이라고 하고 그것은 좌협하의 귀 또는 복배상의 경물이라고 한 겁니다. 이미 토론한 거예요. 그런데 비장의 덩어리병은 비장의 덩어리병이라고 해놓고 복반대의 경물이 위원에 있다. 즉 난경에 제위원 해서 위원 부위에 있다 했어요. 먼저 동의학 용어 중에 보면 위원이라고 하는 부위는 해부학적 구익으로 상원, 중원, 하원을 말합니다. 상원, 식도에서 밥통 그 사이에 고리 모양의 근육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 분문 부위 바로 밑에 위 부분을, 밥통 부분을 상완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와 12장 사이에 또 고리 모양의 근육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유문이라고 합니다. 그 유문에서 위쪽 부분을 하완이라고 하고 상완, 하완 사이를 중완이라고 합니다. 또 상완, 여기에는 상완혈이 있죠. 중완, 여기에는 중완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학에서 제위완 하게 되면 상완, 중완, 하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완혈 부위 또는 중완혈 부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치를 가리키기도 해요. 진단상 명치 부분을 눌러서 답답하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심하비경이라고 하죠. 명치 및 명치는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완, 중완, 하완 또는 검상돌기 부분, 거기에 덩어리가 감지가 되면 밥통 위 그리고 덩어리적 해서 위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적이라고 하지 않고 비장 덩어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동의학에서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를 논할 땐 콩팥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콩팥 위에 꽃갈콘처럼 이렇게 얹혀져 있는 부신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동의학의 신장 하게 되면 부신을 포함한 개념이듯이 동의학에서
비장하게 되면 췌장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한눈에 보면 중경사께서는 목구멍에서 똥꼬까지의 관로상의 병, 그것을 밥통 위자, 패밀리 가자를 써서 위가의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식도, 밥통, 그리고 소장, 대장 등등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밥통 패밀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밥통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소화기 시스템의 병을 위가의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상한눈에서는 신장 계통의 병을 신장신, 패밀리 가자를 써서 신가의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교요약에서도. 그렇다면 협의적으로 볼 때 비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췌장이 포함된 거예요. 위가에는 비장도 포함된 개념이지만 그러나 비장 비자를 써서 비장 패밀리 하게 되면 췌장을 포함한 개념이다. 여기 보시면 밥통이 있습니다. 스토먹. 그 뒤에 길게 췌장이 이렇게 가로로 걸쳐져 있어요. 비스듬히. 그런가 하면 췌장의 끄트머리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비장에 붙어 있죠. 그래서 비장과 췌장을 스플린 패밀리라고 한 겁니다. 그 스플린 패밀리 중에 췌장의 병도 스플린 병이다 라고 동의하기 위해선 개괄한 거예요. 비의 적, 세 번째 증, 비장의 덩어리는 비장의 덩어리병이 아니라 그건 이미 내경에서 그리고 난경에서 간의 덩어리병, 좌측에 비장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비장의 덩어리병은 췌장의 덩어리병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급성 괴사성 췌장염 및 갑작스러운 복부 종괴, 췌장 때문에 위완에 덩어리병이 생길 수 있대요. 췌장염 때문에도 생기고 췌장암 때문에도 생겨요. 제목만 쭉 열거해 봅니다. 급성 괴사성 췌장염 및 갑작스러운 복부 종괴, 사례 17-1964, 5세 소년의 췌장염과 복부 종괴, 췌장 낭종이 있고 췌장 종괴의 자발적 해결, 급성 알코올성 췌장염 후 발생 및 소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췌장 종괴가 감지됐는데 살펴보니 이것은 슈도시스트, 그러니까 가성 복부 종괴다. 이것은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어떤 병에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성 췌장염 후에 췌장의 덩어리가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건 가성 종괴다. 그래서 슈도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이렇게 덩어리병이 생긴다. 그런데 그 부위가 어디예요? 위완 부위에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췌장의 덩어리병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액성 낭포가 있고 장액성 낭선종이라는 게 있고 낭성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것도 있고 고형 유사 유두 종양, 그리고 캔서로 인한 종양,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암도인께서는 소부 대도를 보호하고 대도눈병을 사하라, 즉 비정격을 쓰라 했어요. 비정격을 쓰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췌장의 염증이 소실될 수 있을까요? 역시 제목만 읽어드리면 비장에서 면역체계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비장이 첨단 면역기관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선천적 및 적응 면역 조절의 비장의 역할, 비장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비장은 선천 면역체계와 적응 면역체계를 독특하게 조직화된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비장의 구조는 혈액순환에서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혈액 매개 미생물과 세포 파편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림프 구획과 함께 이 기능은 비장을 항균 및 항진균 면역 반응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만듭니다. 여러 번 토론한 거예요. 이건 즉 비장의 면역 기능은, 비장은 우리 몸에 면역 세포를 조성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조성된 면역 세포, B림프 그리고 T림프 세포들을 전신에 공급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비장이 허해서 비장 패밀리에 췌장의 병이 드러내. 그러니까 비장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비정격을 쓰면 치료 가능하다. 최초로 제시하시니까 삼도인. 이 그림 보시면 아, 나 저거 알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것도 토론한 거예요.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만성 췌장염 또는 췌장암의 췌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면도날로 후벼 파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거든요. 서희들도 이때 두 가지 약물로 약침을 넣습니다. 등 뒤에 요추 1번 양쪽으로 침을 찔러 넣습니다. 바늘을, 주사기를 꽂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리도카인, 강력한 소염 진통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등을 믹스한 통증 치료요법, 통증 완화요법의 약재를 찔러 넣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약침이지 뭐. 또 하나의 옵션은 비장 주위, 췌장 주위의 신경을 아예 차단, 즉 스플래닉 너브라고 하는 비장신경이 있어요. 그 비장신경이 뇌와 연락하는데 그 비장신경을 녹여버리는 요법이에요. 이 해부학적 구조를 보세요. 여기가 중환혈초예요. 만약에 중환혈의 장침으로 뒤에 쭉 찌르면 어디에 닿게 되냐면 복강신경절, 셀리악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복강신경절이 있는데요. 그 복강신경절에서 췌장, 비장, 위 등등으로 연락되는 신경망이 이어져 있어요. 서의학에서는 복강신경절에다가 약침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대학교 소광섭 교수팀이 중환혈초에 특수염료를 약침으로 주입을 하니까 비장으로 흘러들어가더라. 중환혈에 침을 꽂으면 중환혈의 낙맥은 췌장, 비장까지 갑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환혈에서 췌장, 비장까지 낙맥이 연락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비정격을 쓰면서 중환혈을 보호하기도 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가 췌장염 또는 췌장암으로 극심한 통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엔 비정격을 쓰면서 중환혈을 추가로 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 증상일 때 통증보다는 염증을 급히 제거해야 돼. 염증을 소염시켜야 돼. 그러면 비정격의 중환 보호, 환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또 캔서, 췌장암인데 초기라서 아직 통증은 그리 극심하지 않아. 그러면 비정격과 중환을 보호하는 요법, 즉 N극면을 부착해야 되고, 만약에 늦게 발견했어요. 통증이 너무너무 극심해. 비정격, 중환, S극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삼두인 친구요결 제20장 네 번째 증이자 마지막 증, 다섯 번째 증 분도는 이미 토론을 했잖아요. 네 번째 증 식분, 폐적, 이것이 제20장 적치문의 완결편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